폭발해가지고 초토화되는 거,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주유소가 됐건 건물이 됐건 다 나라가 증발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런 그 문명 사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남아요. 다 깨끗하게. 단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거는 전부 사라지는데 나라 전체가 나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산업 기반 자체를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세계 핵 보유국들 먼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대충은 뭐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강대국들 위주로 몇 개만 알고 있는데 좀 이제 핵 보유국이 좀 늘어났을 것 같아서 그렇죠. 어디들이 있고 기술력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가락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이제 러시아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영국, 프랑스, 또 중국,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중국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식 핵 보유국, 그야말로 UN 안전보장임의사회 그저 회원국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은 사실상 갖고 있는 나라도 있죠. 이스라엘을 먼저 하죠. 조금 복잡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가졌다, 갖지 않았다. 양쪽 다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같고 안 가진 것도 같고 그리고 스스로도 가진 것 아니야. 안 가진 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지만 가진 것 같아요. 한 100개 이상 이제 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갖고 있는 게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실 북한에 가서 북한을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아시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나라, 미국, 러시아가 다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뭐 저기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이 두 나라 합해가지고 3만 기 이상 갖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 10%만 터져도 지구가 다 멸망한다. 전부 다 멸망시킬 필요는 없고요. 대도시만 멸망시키면 그 다음에 저절로 연쇄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스타트도 있고 리스타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아마 10,000기 조금씩 넘어요. 그러니까 20,000기. 근데 이제 정확한 숫자는 잘 밝혀지지 않는데 그 정도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총체적인 숫자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따끈따끈한 것도 있고 좀 식어버린 것도 있고 그냥 고철이 된 것도 있고 다 포함해서 각각 10,000기. 정말 따끈따끈한 건 또 이건 뭐 저기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데 뭐 저기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4,000기에서 5,000기 사이, 러시아도 4,000기에서 5,000기 사이. 그런데 전체 화력을 보면은 러시아가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이 기수하고 그다음에 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볼 때는 아직은 러시아가 한두 수 위에 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술도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는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많아야 300기, 150기, 북한처럼 약 50기. 근데 북한은 한 가지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해가 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미국, 러시아로 돌아가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1000기 안팎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저기 따끈따끈한 거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핵 추진 잠수함, 그 전략 잠수함도 있고 굉장히 큰 거, 오하이오급 같은 거. 지금 이제 우리 전략 자산이 이제 전개할 때 그 보낸다고 하는 굉장히 큰 거 있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핵 공격 잠수함. 그러니까 핵 공격 잠수함은 원자로는 있는데 그냥 재래식 무기, 핵 어뢰가 아닌 그냥 재래식 어뢰. 근데 핵 전략 잠수함 쪽으로 가면 이제 원자로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그야말로 정말 원자로 천국. 근데 원자로가 있는데 핵무기는 없으면 그 원자로는 왜 있는 거예요? 추진을 해야 되니까. 핵무기 가지고 저기 재래식 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전에는 디젤 전기로 추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에 이제 북한 같으면은 아직은 디젤이니까. 동해안 경운기라고 하잖아요. 통통통통 이제 발전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디젤도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할 때는 저기 밑에 잠시 있다가
저기 산소만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잠수한 다음에 밑에서 은밀하게 발전하니까 사실은 경운기는 그 이유가 이제 아직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고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디젤도 굉장히 정숙해져 굉장히 조용하고 전략 잠수함에는 웬만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오하이오급 말씀드려볼까요? 거기는 북한의 한 10배쯤 되는, 낮게 잡더라도 화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 척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비밀이라고 해서 하지만은 아마도 저기 15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데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10배. 그러니까 아마 대개 하면은 100배 안팎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도 되는 핵 보유국 몇십 나라가 그냥 동시에 떠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게 함장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만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예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 70주년 차원에서 일종의 서비스 또는 선물이라고 준 것 같아요. 이제 전략 잠수함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전략 잠수함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핵 공격 잠수함 정도까지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이런 거는 이제 원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을 해야 되니까 움직일 때 디젤 발전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원자로 가는, 전기 만들어 가지고 저기 터빈 돌리고 전기 만들어서 이제 스크루 추진장에 돌리는 거라. 그게 단순히 핵의 그 미국과 러시아가 우위에 있고 나머지 나라 이렇게 등급을 나눌 때 개수만 양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기술이 차이가 나는 거죠. 기술 그리고 위력 이게 얼만큼 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거기서 갖고 있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것도 있었지만 뭐 하나가 뭐 히로시마급 한 3,800배 되는 것도 막 갖고 있었는데 너무 크니까 그건 쓸 수 없잖아요. 별 의미가 없죠. 쓸 수 있을 때 실제적인 위험이 되는데 그냥 물론 갖고 있는 것만도 위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무기니까, 무기란 건 뭐예요? 그래요. 그거 쓸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건 더 이상 만들진 않고, 그러니까 히로시마급이 약 100배 정도 되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게 10킬로톤이니까 10,000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저기 후쿠시마께 그게 100배니까 이제 10킬로톤에 100배니까 예를 들어서 1000킬로 메가톤 100만 톤 정도 수준. 그 정도는 저렇게 갖고 있을 만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는데 아마 못 쓰죠. 지금 보세요. 푸틴 뭐 만지작거리지만 못 쓰죠. 그게 이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미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MAD, 그러니까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서로 너 죽고 나 죽는다. 상호 확증 파괴 있기 때문에 만지작거리다가도 내가 이러다가 저기 지상에서 영원으로 사라지는데 하는 순간 단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여태까지 냉전 시대에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다음에 그때는 정말 막 쓸 것 같았어요. 전쟁 날 때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몇 번 유혹이 있었어요. 메가드 장군도 쓰자고 했고. 그런데 그때 못 썼던 것도 이러면 중국이 또 반발할 텐데, 그 당시 구소련이 반발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메가더 장군의 그 제언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쓰지 못했죠. 근데 그것도 저기 메가더 장군 정도가 아니고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 국방장관 합참의장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거기는 이제 그 핵 가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고요. 핵 축구공이라는 게 있죠. 그 저기 공 모양처럼 되게끔 뉴욕 풋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열면 찰가닥 나오고 뚜껑 여는 순간 그 합참 본부 그리고 국방부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셋이 저기 긴급 회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급할 때는 이제 그 원격으로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그 두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한 100만 톤 정도, 100만 톤, 1메가와트짜리, 메가라는 게 10의 6수니까 100만 톤이란 말이죠. 이게 각각 1000개 정도 바로 따끈하게 쓸 수 있는, 자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톤, TNT 10억 톤 규모. 그러니까 그건 뭐죠? 10의 9승이란 말이죠.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10톤이면은 저기 웬만한 도시가 나가잖아요. 10억 톤이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지구상에 이렇게 도시 없어요. 뭐 한 큰 도시가 몇백만밖에 없거든. 몇백만 개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 그 저기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망할 필요는 없죠. 일단 도시를 하면은 산업 시설이 기반 망가지고 그 연쇄적으로 저절로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터뜨리면 이제 저기 방사성 물질 때문에 본진 때문에 지구에 겨울이 차지하거든요. 그 저기 낙진이 올라가다가 이제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핵하고 무관하게 기후 때문에 지구가 당분간 얼어버리죠. 그게 핵겨울이라고 부르는 그 맞아요. 그래서 핵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 저기 소설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정말 문명은 이제 망하고 다음에 4차 대전은 그야말로 무기가 없어졌으니까 돌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문명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던 거죠. 3차 대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4차 대전은 확실하다.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핵을 쓰게 되면 전부 망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북한이 핵이 있는데 북한의 핵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죠. 김정은 밖에는 실제 그 안에 있는 저기 이 군통수권자 외에는요. 그 저기 장교나 기타 그 장군들도 그 부분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만 자기 그 주어진 임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축구공이라면은 그 조각 뭐 32개라면은 그 중에 한 조각만 아는 거라서 그 전부 종합하는 거는 북한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아마 딱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유고시에 김정은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뭐 김주애가 될지 아니면 김여정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김정은만 만약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북한 사회는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1인 전권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너뜨리기 쉬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위력을 볼 때는 아직은 9번째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그 정도면 타이완이나 일본 거의 다 와 있고 우리나라도 조그만 시간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 올라가요. 아직은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5년 정도 간다. 그러면 그때 정말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재래식 핵폭탄도 재래식이 있고 최근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폭발해가지고 초토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건 뭐 저기 짐승이 됐건 아니면 주유소가 됐건 건물이 됐건 다 나라가 증발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그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그 저기 처참한 환경을 봤기 때문에 조금 회계 차원에서 좀 더 스마트한 것, 그러니까 좀 더 그 영특하다, 좀 더 지능형으로 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야말로 인간 생명만 뺏어간다. 그러니까 사상자를 많이 낼 수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폭발력을 완전히 줄여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중성자, 방사선 뭐 이런 것만 잔뜩 보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더러운 폭탄이 돼가지고 건물은 말짱해요. 물론 오염은 되지만 뭐 당장 무너질 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화염 그리고 폭탄 그리고 버섯구름 낙진 이거를 전부 줄여버리고 그 대신 모든 걸 방사성 물질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방사성 낙진만 최대화해가지고 나머지 효과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물론 재래식 폭탄 좀 터지겠죠. 소리가 나고 그렇지만은 핵폭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순식간에 불타 없어진다. 무슨 저기 한강물이 뭐 3분의 1쯤 증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사실 잔인하죠. 3도 화상 이상으로 입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뜨겁다 아프다 이걸 느끼기 전에 그 신경 조직이 작동하기 전에 10억분의 1초면은 그냥 순간 찰나라고 해야죠. 불교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갖기 전에 이 사람은 느낌이 없이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이분한테. 그렇지만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 전에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기 전에 지상의 생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폭탄이 중성자탄 또는 이제 정확한 기술적인 명칭으로는 이제 enhanced radiation weapon을 쓰니까 아주 증강 방사 폭탄 방사선만 완전히 증폭시키는 거. 중성자도 저기 방사선이잖아요. 거기 뭐 알다시피 알파선도 있고 베타
감마, X 그리고 중성자선 이 5가지 항상 그 5가지가 중에 손 굴지 이거를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런 폭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중성자탄 또는 증강 방사선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만 완전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반대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보화가 되어 있으면 이런 그 문명 사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아요. 다 깨끗하게. 단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거는 전부 사라지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사라지면은 복구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위 구역 정도 하면은 복구되죠. 그런데 그 폭탄 때문에 전체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그거를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했던 게 6차 핵실험한 다음에 우리는 그 EMP 탄을 가졌다. Electromagnetic Weapons 또는 Pulse 그러니까 전기, 자기, 맥동탄 만들었다고 깜짝 놀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수소탄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제법 기술이 돌아가면은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결말은 전자제품 모든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보통 그런 이제 고공에 산단 말이죠.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60km 소백산이면은 내륙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쓰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욕을 느끼죠. 왜냐면 이건 건물 사람 말짱하니까. 근데 뭐가 없어지느냐?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옛날 진공관, 아날로그 이런 게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같은 걸 모르시죠? 그런 것들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칩이 들어가는 것들, 특히 지금처럼 이런 디지털 기기들, 삼성이 만든 LED, QLED, OLED, LG TV 전부 그리고 점화가 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휘발유, 그리고 전기차는 전부 다 나가버리겠죠. 회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자동차 중에서 조금 덜 나갈 거는 경유차는 하면서 점화가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냥 고온고압으로 엔진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점화가 안 되죠. 근데 휘발유는 점화되는데 점화될 때는 뭐가 있죠? 이 스파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전기 회로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망가지니까 하면서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제일 나중에 멈추는 걸 보면 그게 경유차예요. 경유차도 나중에 멈춥니다. 왜냐면 엔진이 멈춰서가 아니고 다른 차들이 전부 다 이제 멈추게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됐는데. 그래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조금 이건 농담 비슷한데 사실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데 초점을 맞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면은 신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이게 우연찮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핵 실험하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롭겠잖아요. 수중에서도 하고 지하에서도 하고 지상에서도 하고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 우주에서도 하고 마구도 했거든요. 그리고 할 때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요즘 말로 이벤트가 돼가지고 행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실험장이 네바다인데 네바다가 아시다시피 레노 또는 라스베이거스 둘 다 도박 도시잖아요. 특히 할리우드 배우들도 거기서 이제 도박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약 20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핵실험하기 전에는 이제 전국 유명 인사들 셀레브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행사하면서 그때 이제 일종의 홍보 이제 미국의 핵 무력 원자력 이제 국가적인 자존심 딱 2개가 있어요. 핵 무기, 로켓. 그때는 로켓하고 원자로 또는 이제 원자탄 이게 아주 국가적으로 어떤 국민의 국위 선양 차원에서 지금도 나사에서 발사할 때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면서 터뜨렸거든요. 그때는 방사선이 얼만큼 무서운지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배우들 특히 존 웨인 같은 사람은 전부 암으로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근데 그게 과연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교란 변수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저물주밖에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백혈병이다 또는 뇌종
뭐 하여튼 그 종양이다 예를 들어서 또는 저기 이제 혈액암이다 이런 걸로 사망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배우들 중에.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음모론 쪽에 가까운데요. 이게 실험장에서부터 가까이 있었던 그 저기 후유증 탓이다 또는 거기에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서 음용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하수 스며들거든요. 북한 만탑산도 스며들고 있어요. 그걸 저기 길주군에 있는 분들이 마시고 오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거기 주변에 한 108만 명 되거든요. 거기 또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몰랐지만은 오셨던 분 중에 한 거의 887명 그러니까 900명 가까이 되시는데 이 중에서 4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9명이 굉장히 중증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죠. 북한에서도 모르고 그냥 귀신병.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고 또 갑자기 그러니까 젊으신데 그리고 또 빠지고 늘 기력이 없고 그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배고프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방사선 저기 징후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갔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실험을 하다가 하와이에서 환초가 있고 비키니 환초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수중 실험도 많이 했지만 위로 올라가죠. 한 400km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때는 참 겁도 없었죠. 그 핵폭탄을 싣고 거기까지 로켓가 올라간 겁니다. 그때는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지금 지구 왕복선도 그렇고 많이들 조심하잖아요. 그때는 조심 안 했으면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올라가면서 터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터진 것들도 있었죠. 그 실수로 다행히도 전폭기에 싣고가 다 툭툭 떨어뜨리고 뭐 바다에 떨어뜨리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핵폭탄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10억 분의 1초 동안에 정확히 32개 그 격발 장치 그러니까 방아쇠가 동시에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우주까지 막 겁도 없이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이 그 Starfish Prime이니까 우리말로 특급 불가사리 그 불꽃놀이 할 때 불가사리처럼 퍼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거기 가면은 성층권이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을 때는 버섯구름이 생기잖아요. 버섯구름은 지상에 살 때만 대기층이 있을 때만 거기 벗어나면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불가사리 쫙 불꽃놀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있긴 하지만 희박하죠. 소탄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100만 톤짜리 200만 톤씩 막 터뜨렸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거기서부터 한 1450km 떨어진 하와이의 그 교통 신호등 깜빡깜빡하고 그다음에 투커비 집이라고 하죠. 조금 옛날 편이지만 우리 그 차단기가 떨어져 나가고 트랜지스터 또 부품에 전자제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날로그도 있지만 그런 게 그 나가고 이제 자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국은 부자라서 그 경보 장치 요즘 그 우리는 자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 정보 장치가 있는데 그게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있을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데 그게 다는 게 아니고 수소탄 실험 때문에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자. 그게 나온 게 이제 EMP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그냥 살상 효과 없이 전자 장비만 모두 없으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면 이대로 이전으로 돌아가. 물론 약간 과장돼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 터지면은 조선 시대로 가는데 제가 농담으로 조선은 지금부터 벌써 국호가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죠. 10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조금 과장입니다만은 왜냐면은 총체적으로 저기 했기 때문에 수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산업 기반을 일궈야 돼요. 병원도 없죠. 학교도 없죠.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 공장마저도 가동하지 않잖아요. 전부. 그런 경우는 그 수소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말씀드렸죠. 그게 많이 나와요. 수소탄 정도 되면은 100만 톤짜리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알파, 베타보다는 감마선, 엑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아직은 조금 있거든요. 그럼 공기는 뭐죠? 질소, 뭐 산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아르곤도 있고 하지만 그게 거의 다 차 있거든요. 올라가도 마찬가지 조금 띄엄띄엄씩 있죠. 그럼 이게 지나가다가 이 녀석들은 이제 소위 이온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면은 그 아주 희박한
기체들이 있는데 그 저기 전자구름이 있거든요. 이걸 지나가면서 툭 쳐버리면 전자들이 확 도망가죠. 근데 지상에서 했다면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붙어버리죠. 또는 다른 데 가서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거기서는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대로 자유전자가 깃털처럼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핵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물론 성층권 위쪽이라서 공기가 희박하긴 하지만 핵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이 방 같은 경우는요. 10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 승수라는 게 있잖아요. 38승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죠? 100만 곱하기 100만 배의 100만 배의 100만 배의 100만 배의 100만 그만큼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100만 개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도망가지만 많은 전자가 나왔잖아요. 탄소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 그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질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뭔데 제일 큰 거 볼까 질소를 보죠. 거기 보면은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14개 핵에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구름처럼 막 그야말로 확률적으로 퍼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다시 야구장으로 가면은 투수가 던지는 자리에 핵이 딱 앉아 있다. 한 복숭아 정도. 그러면 이 약 눈썹 털만한 정도. 이 한 개 정도가 또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양성자 7개면은 전자가 7개 있어야지 중성이 되잖아. 그 7개가 어디쯤 돌고 있냐면 저기 관중 속에 돌고 있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는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색즉 시공, 공중시색. 차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차 있다.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만질 때 아까 저기 악수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차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비어 있는데. 왜냐하면 핵이 있고 전자까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데. 근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맨 바깥은 어차피 전자잖아요. 그렇죠? 핵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제 표피, 우리 피부 전부 다 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음끼리 부딪히잖아요. 만지면은. 그러면 저항을 느끼죠. 그 저항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저항이 우리가 어떤 이제 촉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기적인 저항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좀 썰렁하다. 그렇죠? 이게 뭔지 사람이 전부 전기 도체로 생각이 되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전기쟁이로서 볼 때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느끼는 이 촉감,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는 이제 빛에 의한 것이고 또 전자에 의한 것이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거기서 발견돼 가지고 그것만 특별히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천만 개, 수억 개, 수경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올까요? 근데 우리는 지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장, 우리 그 지구 자체가 핵에 뭐가 들어있죠? 철이 있습니다. 철은 가장 안정된 원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이 철은 뭐죠? 금속이죠.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그 자석 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지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가 이제 그 지구장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뱅뱅 돌아요. 그 나선형으로 전기 자기가 뱅뱅 돕니다. 도는데 이게 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와요. 이 중력 때문에요. 돌다가 보면 이제 이게 원심력, 구심력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원심력이 더 커지면 구심력을 물리치고 그냥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400km 상공에 딱 떨어지면요 전역이 사정권에 들고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보니까 소백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는 65km죠. 상공에 터뜨리면 이제 전자비가 내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뢰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치는 상황이죠. 거기에 전자장비가 있으면은 과전류 그러죠. 우리 전자장비 기껏해야 110V, 220V가 최대잖아요. 2만 볼트, 20만, 200만 볼트가 걸려버리면 전부 그냥 그 소위 그 합선을 넘어가지고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나면은 일부 구역이면은 복구가 되는데 나라 전체가 나가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산업 기반 자체를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는 조금 과장됐지만 우리가 상당히 뒤쪽으로. 근데 그게 한번 터지면 또 그렇죠. 해외에서 갖고 오면은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걸리나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 부품 자체가 다 나갔잖아요. 그 회로만 나간 게 아니고 TV, 모니터 모든 것 자체, 그리고 자동차 엔진 모든 게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온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시 수입을 하든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융기관,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뱅킹 하잖아요. 그 전부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입출금 기록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건 대혼란이죠. 수입 결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잔고가 비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전부 기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은행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그걸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100년 정도는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근데 그런 정도 공격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부적인 이유도 있고 미국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전 초국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